2022년 지금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채용 계획과 또 그리고 합격 솔루션까지 함께 드리는 채용 설명회 다음 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에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인사부의 박지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채용 설명회입니다. 네, 우선은 기관 현황이랑 저희 주요 사업 및 업무, 그리고 공단에서 이제 채용을 뽑으려고 하는 인재상,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단은 2010년도에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제 예전에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자로 한국환경공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고요.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촉진,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서 전체 환경 친화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을 미션을 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환경을,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결국엔 미래를 여는데 우리 K-에코가 함께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전체 5개 본부랑 1개의 단 그리고 원 연구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 조직으로는 전국적으로 총 8개의 환경 본부가 있고, 이제 전체 물 관리를 통합하고 있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자면 전체 이제 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6급 그 이에 기타까지 해서 전체 3천여 명이 넘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이랑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준비한 홍보 영상을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우리의 미래, 미래를 여는 K-에코입니다. 사람 중심,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의 안전이 중심이 되는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에 한국환경공단은 더욱 안전한 환경관리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국제 수준의 흡입 독성 시험 시설을 구축하고 신뢰도 높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검사와 진단을 실시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정확한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화학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에 무료 기술 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 관리 방식을 통합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최적화된 환경관리 방식으로 산업계에 도움을 줍니다. 공단은 생활 주변의 환경 유해 인자와 불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라돈, 빛공해, 소음 등 일상생활에서의 환경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해함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 대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실시간 제공하고 도서, 해안, 선박 등의 대기 측정망을 설치하여 국외 유입 대기오염 물질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합니다. 이외에도 굴뚝 자동 측정과 총량제를 통한 배출원 관리 강화로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시험과 운행차 원격 측정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 반경 내에 상시 충전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기후 위기를 간과할 수 없기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탄소 중립 녹색 전환 실현을 위해 가정과 차량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 포인트제 운영과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전문 인력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그린 캠퍼스 운영 지원으로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문화 확산, 국가 기후변화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대강 주요 하천에 수질 자동 측정망을 설치해 수질 및 수질 이상을 관찰하고 사업장과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에 수질 원격 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방류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실시간 감시합니다. 또한 수질 방제 센터를 운영하여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상황 전파하고 방제선과 방제 물품을 동원해 수질 사고를 처리합니다. 공단의 스마트한 물관리는 정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에 따라 하수도부터 수생태, 토양, 지하수에 이르기까지 물순환 관리를 체계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깨끗하게 물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ICT 기반의 스마트 하수도 관리로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며 국내 최초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성능 검사 센터를 구축하여 비점 오염 저감을 위한 저영향 개발 기법 확대 등 건강한 수생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4차 산업 시대에 도래한 현재 물관리 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국가 물산업의 허브로서 물산업 R&D, 기술 인검증을 넘어 해외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시험 공간을 제공하고 물융합 연구센터, 워터 캠퍼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기반으로 물산업의 경쟁력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일상 속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성과 관리제,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 재활용 환경성 평가 등 자원순환 기본법의 이행으로 순환 경제를 실현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분리배출 표시 제도 운영으로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며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로 폐자원에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IT 기반의 올바로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 이동 등 처리 과정을 보다 세심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공단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확대하여 소각장,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과 가스를 시설, 농업 등에 활용해 주민 복지와 더불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쓰임새가 다한 폐기물을 쓰임새 있는 에너지로 변모시켜 자원이 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미래 신재생 에너지를 현실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작은 의지와 작은 믿음이 커다란 신뢰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국환경공단 역시 한 겹 한 겹 공정하고 투명한 K에코 문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인천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환경관리 노하우와 우수 기술을 해외에 전파함으로써 글로벌 시대, 상생하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또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환경의 무궁한 가치를 꽃피워 갑니다. 이 모든 건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연처럼 한국환경공단 역시 더 나아져야 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한 친환경 미래와 마주하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 K에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보셨고요. 이제 저희 공단 인재상부터 해서 채용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인재상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 분야의 폭넓은 전문 지식을 보유를 하고,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탁월한 인재, 그리고 요즘 투명하고 윤리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는 청렴한 인재, 화학과 협력에서 조직에 와서 조직과 함께 융합할 수 있는 인재를 공단의 인재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 예전에는 이제 좀 일반적으로 기관에 좀 편의적으로 획일화된 채용 전형이었다면 2020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용적 채용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나 필기, 면접 이런 기법 개선을 해서 직무 능력의 평가를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채용부터 사회 형평적 채용을 확대를 하였고요. 그리고 전형 단계별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제 방안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우선 개선을 했는데요. 실제로 면접에 있어서도 직무 상황하고 실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시뮬레이션 그 역량 검증과 이 4개 분야에 대한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쪽을 그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하고 면접 전형을 그 각각의 이제 전형 퍼센트별로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종합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그 채용 분야별로 필요한 직무 능력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사전 공개를 해서 저희가 이제 수험 응시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공고문상에 직무 기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용 목표랑 비전을 보시면 앞에서 이제 인재상하고 겹치는데요. 창의적이고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선발을 하기 위해서 능력 있고 또 환경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환경 감수성이 좀 뛰어나고,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총 4가지의 핵심 보시는 것처럼 4가지의 핵심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제 채용 목표와 비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설계할 때 전면 블라인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사 지원을 하실 때도 저희가 계속 중요하게 이제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개인을 드러내는 것들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시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별로 기술서를 세분화를 해서 필요한 역량을 이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채용 목표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무 능력을 약간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특성에 맞도록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면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나 직무에 그 시뮬레이션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장착을 해서 우리 맞춤형 그 평가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채용 공고가 나가기 전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전 공고를 해서 응시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공고가 이제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해서 참여형으로 채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외부 위원들을 이제 그 면접이나 필기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계획 사전 공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자 의견을 반영을 합니다. 공고가 실제로 나가기 전에 그 채용 전형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일정 부분을 공개를 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가점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포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이제 의견을 받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은 채용 계획을 수정을 해서 이제 최종 의견이 반영된 것들로 해서 채용 공고를 내보내고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채용 공고가 이제 확정된 채용 공고가 나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 접수,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 역량이랑 기초적인 서류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은 직업 기초 능력, NCS 능력이 있고 직무 능력, 인성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직무 주제에 대해서 사전에 PT 주제를 이제 제공을 해서
본인이 그걸 이제 30분 정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 준비한 PT 재료 이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직무와 기초 능력 그 직업 기초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필기 전형과 면접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를 가지고 고득점 순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서류 전형에서는 저희가 이제 내규적으로 좀 정해놨는데 보통 10배수 그리고 이제 직렬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 신입직 같은 경우에 서류 전형에서는 10배수로 우선은 이제 뽑고요. 필기에서는 보통은 2배수 이제 분야별로 조금 인원이 뭐 5명 미만이거나 하면 3배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필기 전형에서 2배수까지 붙으면 이제 면접 전형을 가서 총 고득점 순으로 가점을 포함한 총점을 고득점 순으로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형평적 채용을 확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채용 가점이나 이런 채용 목표제를 통해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 가점, 뭐 취업 지원 대상자라던가 장애인, 의사상자 등에 대한 이런 법정 가점 대상자한테만 해당이 있었다면 실제로 확대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경력 단절 여성,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포용적 채용 실현을 이제 실시하고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4명의 이런 확대된 걸로 인해서 채용 목표제로 이제 채용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지금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현재 이제 다문화 가정 부분에서 이렇게 채용 목표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보시면 직무 기초 능력하고 직렬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는 지원하실 때는 학력이나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정년 내에 60세 정년 내에서만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평가 기준을 보시면 공통 자격이라고 해서 IT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정보 처리 기사, 전문 자격 쪽으로는 사무직에는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직이나 운영직,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각 직렬별 필요한 기술사나 기사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어학상 같은 경우에는 공인 외국어 성적, 뭐 토익,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기타 자격으로는 한국사나 한국어를 보고 있어서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계량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계량 평가를 해서 고득점 순으로 배순에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직군의 특성에 맞게끔 사무직이냐 기술직이냐에 따라서 이 전문 자격이나 어학 배점을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랑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NCS 기반의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이 4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고 직무 수행 능력은 전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본인이 지원하신 직렬별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직렬별 세부 평가 과목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사무직 6급에 이제 보시면 직업 기초 능력하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전공은 이제 각각이 달라지겠지만 뭐 행정법,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회계학 중 직렬 그 당시에 뽑는 직렬에 따라서 법정을 뽑느냐, 상경을 뽑느냐, 회계를 뽑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과목들 중에 2과목 이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직이나 기술직, 운영직, 8급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직업 기초 능력은 100%로 100점으로 이 과목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 화공, 기계, 전기 뒤에 보시면 뭐 다른 건축도 다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NCS와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각 직렬별로 봐야 되는 시험 과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 이외에 나머지들은 그 이외의 직렬을 이제 추가로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필요로 해서 뽑게 됐을 때는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심의 의결을 통해서 시험 과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성 검사는 정서 안정성이나 감정 통제, 허위 응답성 등을 이제 저희가 세 가지 그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을 하는데요. 좀 생각보다 이 인성 검사에서 조금은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통 문항은 200개에서 300개 정도에서 지문을 이제 오지선다해서 고르게 돼 있고, 본인이 이제 여기 팁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생각할 말을 조금 일관성 있으면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좀 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험에 응시하시기 전에 많이 조금 인성 검사가 문제마다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올해 2021년도 하반기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전형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제공을 이제 처음으로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필기를 보고 나면 인성 검사랑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보는데 이제 본인 것만 볼 수 있긴 한데요. 내가 인성은 패스를 했는지, 직업 기초 능력은 몇 점을 받았고, 직무 쪽은 몇 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인성 검사 쪽에서 내가 상위 쪽에 해당하는 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여기 예시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근면성이나 책임감 쪽은 우수하게 나타났지만 하위 쪽은 뭐 좀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정서 감정 조절을 못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이제 전체 100분이 분석을 해서 내가 어디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4개 영역에서 문제 해결 능력부터 조직 이해 능력까지 각각의 내가 점수는 몇 점이고 전체 그 내가 응시했던 직렬의 평균은 몇 점이다. 그리고 직무 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리포트를 제공을 해서 이제 불합격자, 합격자 모두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이제 뭘 준비를 응시를 하거나 할 때도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 더 보완해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필기 전형 리포트를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이제 처음 시작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은 상황 연계 직무 능력 평가 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인재 선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그 직무에 대해서 이제 PT 미리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30분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할 때, 그리고 면접을 할 때 이 그때 당시에 해당하는 직무의 사회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매칭이 돼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을 대처하고 이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상황에 대한 직무 이런 대처 능력이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 기법을 도입을 해서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저희가 그 4가지 영역의 평가 툴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인성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조직, 그러니까 직업 기초 능력 쪽의 면접에서는 조직 이해도, 그리고 대인 관계, 환경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갑질 인식도, 그러니까 총 4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기에 대한 상황에 맞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새로운 조직에 왔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뭐 노력하거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팀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본인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또 환경 문제가 뭔가 아까 뭐 화학물질이라던가 이런 갑자기 어떤 이슈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처할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존중이 안 되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게 됐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이 4가지의 조직 이해도부터 갑질 인식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직업 기초 능력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가점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의 가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업 지원 대상자부터 해서 이런 법정 가점이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5%에서 10%로 정해져 있는 거에 따라 증빙을 제출하시고 가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가점이라고 해서 취업 보호 의사상자라던가 장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기타 가점으로는 이렇게 변호사나 기술사를 가지신 분들은 전문 자격 소지자라서 이런 분들은 서류 전형이 좀 면제가 되시고요. 그리고 공단의 경무 경력이 있으시거나 공단에서 체험형 인턴을 수료하신 분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타 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체험형 인턴 수료자는 이제 가점을 받을 때 횟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채용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수료를 하시면 그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을 하셔서 가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한 채용 설명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자세한 또 우리 환경공단에 대해 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채용 계획과 또 채용 제도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은 시간 동안 Q&A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뵀을 때 대부분 이렇게 지금 기관에 뭐 캠코라든지 등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KECO라고 쓰여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환경공단의 이제 약자이기도 하고 네. 환경을 다루는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에코. 그래서 캐코라고 보통들 많이 읽으시는데 캐코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K 띄고 에코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어야겠네요. 네. K 에코. 네. 네, 자 K 에코의 입사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본 것 중에 채용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관에서 이런 슬로건을 거셨어요. 포용적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선 채용 목표제라고 해서요. 그 직렬별로 해당하는 이제 저희가 뽑고자 하는 인원이 있고 배수가 있을 텐데 그 분야에서 이제 그 직렬에서 그 이제 과락만 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렬 단정 여성이라던가 다문화 가족 그리고 저소득층 뭐 등등에 대해서 저희 사회적 약자를 좀 구제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합격을 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이 여러 가지 제도를 보니까 정말 사람을 생각하고 또 지원자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들이 좀 담겨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제가 느꼈던 건 뭐가 있었냐면 뭐 사실 채용 제도나 이런 것들은 타 기관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또 이제 그 준비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사실 시험을 보고 떨어졌을 때 내가 왜 떨어졌지? 뭘 잘못했지? 네. 뭐 요즘엔 전화나 또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특별한 또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기 전형도 그렇고 모든 전형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개인 점수라 커트라인은 개인에게 공개는 되지만 특히 또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왜 떨어졌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래서 준비했던 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포트 상에 인성에 이제 부적격했으면 어떤 부분이 부적격한지 합격을 했어도 어느 부분이 더 우수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해서 네, 더 이제 채용을 이제 저희 공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합격을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 아니시고 다른 데를 지원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네,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필기 전형 리포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K 에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하시고 또 자신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아까 그 지금 채용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올해 상반기는 아니고 전년도 지금 채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작년 하반기에 이제 공고가 나가게 돼서요. 지금 서류 전형까지 끝났고 이제 내일 필기 전형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바쁜 시기일 텐데 또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사실 키워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인재상, 핵심 가치 등등이 있을 텐데 아까 인성검사에서 아예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재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성 있는 사람들 또 감정 통제 이런 것들이 점수에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네요. 저희는 인성 검사가 그냥 단순히 뭐 면접 볼 때 참고 자료가 아니라 인성 검사에 부적격이 되면은 네, 그 면접 전형의 다음 단계로 네, 가지 못하세요. 그래서 탈락이 되시기 때문에 네,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입사 서류에 뭐 교육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스펙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인성 검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는 네. 기관인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실제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들어오시다 보면은 우선은 조직에서 같이 융합이 되면서 이제 지내야 되고 성실하게 전문성 있는 업무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좀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인성검사의 중요성을 이제 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네. 적용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 많은 시간을 좀 함께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홍보와 또 그리고 기관 소개를 또 충분히 보셔서 아마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으신데요. 지금 기관에서 환경공단 인사부에서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에서 답변 못 드린 부분들은요, 이 부분에서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코라고 하는 우리 K-에코 한국환경공단은 무엇이다라고 키워드로 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보드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네, 마이크를 들고 설명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자 이제 저는 앞으로 K-에코라고 부르려고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네 환경공단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자 해시태그를 하나 걸어주시고요. 네, 현재 지금 하반기에 지금 공고가 됐었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기전형 그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면접에 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채용 설명에 함께 하시면서 또 팁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들, 감정 통제가 되는 분들, 인성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키워드들도 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한국환경공단은 바로 네, 보시는 것처럼 한국환경공단은 한국 환경 분야의 최고 전문 기관이다입니다. 국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함께 최고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환경 분야의 최고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많은 분들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설명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채용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